비용 할 게 참 많죠. 수원 스투도 정리해야 되고, 특히 수원 스투랜다. 공수원 공스투도 정리해야 되고, 대수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많아요. 자, 근데, 아이고, 많이 틀렸어요. 우와, 많이 틀렸습니다. 비용 어호,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좀 많이 틀렸어요.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일단 한 명 보이고 2, 3, 5, 6 이렇게 들렸고, 그 다음에 6개 다 맞은 친구가 한 명 보이는데, 맨 처음에 2번 틀렸다가 고친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맞았고요. 또 한 명도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맞았어요. 자,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안 썼어. 누가 안 썼어. 누군지 알겠어. 자, 3개 맞은 사람도 한 명이 또 있어요. 4번, 5번, 6번. 자, 그리고 5개 맞은 사람이 한 명. 5번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있어. 1, 3, 4, 5. 자, 이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지금 단권하게 연습만 충분히 됐다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1, 2, 3, 4, 5, 6. 이거 다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1, 2, 3, 4, 5, 6. 아이고, 1번을 한 명이 틀렸고, 2번을 한 명이 틀렸고, 3번을 2명이 틀렸고, 4번을 2명 틀렸고, 5번을 하나, 둘, 셋, 넷. 5번이 오늘 킬러. 6번은 2명 틀렸고, 아이고야, 너무 많이 틀렸는데? 그죠?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후딱후딱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좀 할 겸 후딱 잠깐만 좀 봅시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3, 4분면과 이라 그랬어요. 3, 4분면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왜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세 번째 나오는 각이면 파이에서부터 2분의 3 파이. 그죠? 뭐 도 단위로 놓고 본다면은 180도에서부터 270도 사이 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세타라는 각은 지금 뭐 180도에서 270도 사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돌아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EN 파이부터 EN 파이 플러스 파이부터 EN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 뭐 다른 표현으로 놓고 본다면은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겉보기로 180도에서부터 360도를 정수배만큼 놓은 상태에서 270도 사이가 나오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숙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숙제 열심히 해야 돼요. 얘는 나중에 지겹게 많이 풀면은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왜 어렵지 않게 나오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2분의 세타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통째로 다 그냥 2로 나눈다 그러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그쵸? 이게 뭐 도 단위로 놓고 본다면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부터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그쵸? 그러면 n이 0, 1, 2, 3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는데, 또 이게 눈치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이 딱 2가 되는 순간 360도. 그렇죠? 왼쪽만 놓고 보면 그럼 어때요? 그럼 뭐 두 번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360도면 원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변할 때마다 맨 처음 거랑 똑같다.
그럼 실제로 나타나질 수 있는 각도는 몇 종류? 아, 두 종류가 전부 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n에다가 빵 집어넣었을 때는, 그죠? 왜냐면 n은 지금 이게 모든 정수입니다. 일반각이기 때문에 90도부터 135도. 그쵸? 135도. 그럼 얘는 이쪽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90도부터 135도.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때요? 아, 180도 더해주면 되겠지. 그쵸? 꼭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 180도만 더 더해주면은, 아, 어차피 180도 더하면, 아, 여기서 180도 더한 거는, 아, 여기가 되겠고, 여기서 180도 더한 건, 아, 여기가 되겠고, 그죠? 그냥 마주보는 쪽으로 보면 될 거니까, 얘가 되겠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개 하겠지, 뭐. 그죠? n이 2일 때는, 어때요?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360도 더하기 90도, 2분의 세타. 360도 더하기 135도. 아유, 한번 생각해봐. 이 360도 더하면은 맨 처음 거랑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쵸? n이 2일 때가 여기, n이 3일 때는 여기. 4, 5, 6, 7, 8, 9. 그죠? n이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때 여기, 마이너스 1때 여기. 그쵸?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거는 2, 4, 5면과 4, 4, 5면.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거예요. 딱 봐도 문제 어때요? 아, 두 개가 나올 리는 없겠, 아, 한 개가 나올 리는 없겠죠? 1번, 2번은 아니겠지? 그쵸? 아, 왜냐면 일반각이니까. 그쵸? 일반각이니까.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는 경우 중에서도 마주보는 거 아니면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3번, 1, 2, 4, 5면 될 리가 없겠죠? 마주보지 않는데. 그쵸? 4번도 안 되겠죠? 마주보지 않는데. 그나마 뭐 다른 보기 중에 뭐 1, 4, 5면, 3, 4, 5면 뭐 이런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 얘도 사실 답이 되긴 좀 힘듭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3분의 세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3개 나오겠죠? 얘는 3개 나오겠지. 당장 3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저기 내실 때는 어느 정도로 풀어야 되냐? 여기 저거 3으로 나누면 60도부터 90도 사이죠.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상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 늘어나잖아요. 120도 늘어나면은 얘 60에서 120도 늘어난 거. 얘에서 120도 늘어난 거. 그죠? 여기 나오겠고. 또 여기서 120도 늘어난 거. 여기서 120도 늘어난 거. 이렇게 생각. 풍차. 그죠? 풍차 모양 나올 거예요. 그래서 2, 4면 빼고 또 다 된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내신에서는 이 정도는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하니까 물론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번도 한 번만 잠깐 볼게요. 2번도. 자, 얘는 기억 2는 파이분의 360도. 자, 2도 라디안이에요. 파이도 라디안이에요. 그렇죠? 라디안, 라디안. 도예요, 도. 아이고, 360도는 2파이, 그죠? 헷갈리면은 파이는 180도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얘는 지금 기억이 맞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기억니 이것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냥 도 단위랑 라디안 단위 잘 알고 있냐? 그냥 요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20도. 그쵸? 이 4분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0도면은 X축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각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X축이 음의 방향이 180도야. 마이너스 180도. 그럼 더서 40도만큼만 더 지나가면 되죠? 몇 싸우면? 2, 4, 5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 220도면은 걔는 3, 4, 5면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20도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 음의가 힘들어? 헷갈려? 그럼 360도 더하면 되겠지. 그렇죠? 더하면 140도요. 똑같다고요. 두 각이 똑같은 게 아니고 두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140도라고 해도 0도, 90도, 50도 더 있으면 그냥 이상하면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이고, 아쉽게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5분의 파이, 5분의 21파이, 마이너스 5분의 19파이. 자, 얘네가 나타내는 동경은 모두 일치한다. 그렇죠? 각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동경이 표현 형태가 똑같냐. 그렇죠? 동경의 위치가 똑같냐라는 건데 얼마 차이 나는지 보면 되죠? 얘는 5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4파이 넣으면 되는데 4파이면 어차피 360도 배수잖아요. 그쵸? 딱 두 바퀴 더 돈 거지? 그럼 맞죠?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파이, 그쵸?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2파이씩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위치상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지난번에 종류 여러 가지겠어요. 일치하는 거, 마주보는 거, 그렇죠?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종류별로 좀 여러 개를 봤습니다. 자, 뭐 다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죠? 여러 가지를 설명만 좀 많이 하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는데, 자, 일단은 세타랑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몰라, 세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얘가 세타예요. 와, 3세타가 X축의 대칭이래요. 그럼 X축의 대칭이면 이렇게 둘 사이에 끼인 각이 세타로 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4사오면, 세타가 1사오면이면 3세타는 4사오면. 아니 근데 세타가 지금 0부터 파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2사오면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지. 그럼 3세타는 여기에. 괜찮아요? 오케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왜? 더하면 일정하니까. 그렇죠? 3세타만큼 온 상태에서 세타만큼 더 더해주면은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X축의 양의 방향. 그렇죠? 그래서 4세타는 어떻게 된다? 결국엔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X축의 양의 방향. 그렇죠? 2파이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3세타가 얼마나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세타가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이만큼은 여기다 더해주고 이만큼 90도는 여기다 더해주면 결국엔 똑같이 X축이 양의 방향을 나타내겠죠? 다 저걸로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얘는 어차피 정수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타는 2분의 n파이. 그렇죠? 2분의 n파이. 자, 근데 그게 0에서 파이 사이다. 그렇죠? 그럼 n값으로 가능한 거는 1 빼고는 나올 수가 없겠죠. n은 정수니까. 그렇죠? 당장 0이면 얘랑 똑같아서 안 되고 2여도 얘랑 똑같아서 안 되고 나는 이게 좀 헷갈려. 그럼 양변에다가 파이로 나눠요. 그럼 얘는 2분의 n 1. 그럼 얘는 0과 2 사이. 정수 1밖에 없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한 번만 볼게요. 자, 부채꼴에 관련된 건데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였죠? 정의 일단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지름 R이고 끼인각이 1라디안이에요. 그렇죠? 1라디안. 자, 1라디안일 때가 호의 길이가 R이죠. 그렇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거를 반원까지 확장해 놓고 봤을 때가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배수가 되면은 끼인각이 몇 배? 2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도 2배.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가 지금 파이 R. 왜? 반지름이 R이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근데 반원이니까 지금 파이 R. 그러면은 R 곱하기 끼인각이 호의 길이. 그래서 얘는 파이 라디안이구나. 그쵸? 그게 결국에는 180도랑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의는 아니에요. 외우는 건 왜 외워야 되나? 몰라. 외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는 건 얘예요. 외우는 건 얘. 그렇죠? 외우는 건 얘. 얘는 정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반지름과 끼인각, 세타. 호도법으로 나와 있을 때 한정해서 둘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R세타. 그죠?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쵸? 왜 이렇게 나오지? 그쵸? 전체 넓이에서 360도 중 세타만큼이니까. 그쵸? 전체 넓이 중 360도 2파이잖아요.
2파이 중 세타만큼. 그래서 파이로 약분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중학교 때 이렇게 한 걸로 봐도 돼요. 호의 길이가 둘 곱한 거라서 RL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L 자체가 R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RL 이거 쓰지 마요. L 안 씁니다. L 안 써요. 부채꼴에 관련해서는 반지름과 끼인각 두 개밖에는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4번 내용을 한 번만 봅시다.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5파이. 그쵸? 아니 그럼 얘는 반지름과 끼인각 모르네. 그냥 R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그랬으니까 R 세타가 6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넓이 15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얼마? 15파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2를 곱해주면 R제곱 세타가 30파이. 그럼 얘는 R 곱하기 R 세타인데 R 세타가 지금 6파이래요. 그렇죠? 6파이 R 그게 30파이. 따라서 반지름이 5구나. 그렇죠? 반지름이 5구나. 자, 그럼 반지름이 5면 세타는 5분의 6파이죠. 끝!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5번 5분의 6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으하하하하 둘레의 길이가 2일정하다. 끼인각 얼마? 2라고요. 2라디안 끼인각 2라디안 외우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되게 조금 결정이 돼 있어서 눈치채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똑같이 부채꼴을 갖다가 반지름 R 끼인각 세타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는 R 세타고 그래서 둘레 길이는 얼마? 2R 플러스 R 세타. 얘가 지금 20이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걸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보니까 어때요? 얘랑 얘 곱하면 R제곱 세타가 나와요. 둘 곱하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돼버리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거 나왔다. 2루트 둘 곱한 거 2R제곱 세타. 그쵸? 그럼 얘는 이 약분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100 2R제곱 세타. 자, 이거를 4로 나눠본다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25로 최대값을 갖는구나. 그쵸? 아이고, 얘는 넓이 최대가 25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등호 성립하는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얘랑 얘랑 같을 때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둘이 같을 때가 똑같을 때죠. 그럼 뭐예요? 2R하고 R 세타가 똑같아야 돼. 세타가 2일 때. 그렇죠? 2라디안. 무조건 둘레 길이 일정할 때는 넓이 최대는 2라디안입니다. 얘는 끝. 오케이. 2라디안. 그러면 R이 만약에 2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니, 세타가 2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20. 둘이 똑같을 때. 둘이 똑같은데 둘이 더해서 20 나와야 돼. 그럼 얘도 10, 얘도 10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R이 10 나와야 되니까 반지름이 5일 때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이 안 나.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건가? 안 된다고요.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2R 플러스 R 세타가 20. 우리는 2분의 R 제곱 세타. 그렇죠.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바꾸면 되지. 그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치소는 2차 함수 최대치소로도 풀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R 세타를 갖다가 20-2R 집어넣어봐요. 어차피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인데 요거 대신에 요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 R에다가 20-2R 이 약분해주면 R 곱하기 10-R. 아이고, 얘는 지금 R에 대한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0과 10을 근으로 가지는, 그렇죠? 2차 함수. 그러면 대칭축 얼마? 5에서 나오겠지. 그렇죠? R이 5일 때가 최대라고요.
그럼 5 집어넣으면 5, 25, 그죠? 끝. 오케이. 자, 그래서 2차 함수 최대최소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절대 못 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 못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문제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는 부채꼴. 그죠? 이 전개도가 지금 부채꼴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전개도가.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 상태에서 B인각 세타, 반지름 10, 그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로 지금 뿔을 만들고 있어요. 뿔 만들고 있습니다. 뿔. 자, 얘는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네. 그죠? R이라고 돼 있어요. 높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전개 있을 때 옆면에 반지름이 10이에요. 아, 그게 모선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모르겠다. 밑뚜껑. 그렇죠. 밑뚜껑. 여기 밑뚜껑 반지름 R자리 관련된 게 얘랑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둘레 길이가 좀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럴까? R 값이 1일 때의 세타랑 R 값이 3일 때의 세타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R 값이 1이면 어떻게 되지? 얘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금 얘 호의 길이가 10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10세타. 자, 얘는 둘레 길이가 2파에. 그러면 2로 나눠보면은 5세타가 파이 R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세타 값은 얼마? 5분의 파이 R. 그러면 R 값이 1이면 5분의 파이. 그렇죠? 그럼 R 값이 3이면 3 집어넣으면 되죠? 5분의 3 파이. 그렇죠? 얘가 지금 R 값이 1일 때 세타가 A구나. 얘가 B구나. 끝! 오케이. 그래서 B-A는 5분의 2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관계는 그렇게 많이 엄청 복잡하진 않았어요. 자,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72번까지 갔습니다. 72번까지. 72번까지. 이거 어떻게 그저께 준비하는 게 못 졌어. 자, 진짜 그 문제는 좀 많이 풀어놔야 돼요. 지금 이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이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야. 공수원 있죠. 얘 흔들리면 안 돼요. 공수원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은 지금 카이 테스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레벨 2는 더 이상 틀리지를 않아요. 저도. 그래서 레벨 3만 주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레벨 2가 아직 많이 틀려요. 그래서 레벨 2 위주로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레벨 3까지는 그래. 레벨 2는 1분의 한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레벨 2는 1분의 한 문제씩 그냥 파파파파파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수 1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한 문제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풀려 있어야 돼요. 그냥 답이 어쩌다 하나씩 실수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못 풀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난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단권은 계속 풀어요. 진짜 4번이고 5번이고 풀어도 되니까 계속 풀어요. 자, 그리고 모자라면 더 달라 그래요. 만약에 다른 것도 더 풀고 싶으면 다른 것도 더 줄 테니까. 일단은 카이 테스트 가지고 계속 문제 만들어서 주고 있는 상태니까 꼭 얘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2는 원래 공수2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공수1이 지금 이게 빠릿빠릿하게 안 나온 경우들이 지금 좀 있어요. 물론 지금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심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솔직히 말할게. 여기에서 지금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기 때 1등급 맞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은 또 방심하고 또 이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안 돼! 무조건 연습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진짜로. 왜냐면 내가 부담스러워져, 내가.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내가 잔소리 엄청 하게 될 거라고요. 들어가고 나서. 지금 빡세게 안 해놓으면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테스트 봐보면 알겠지만 레벨 4, 5는 거의 안 나와요. 진짜로. 이 지역 어느 학교 내신을 보더라도 레벨 4랑 5가 거의 안 나온다고요. 레벨 3까지밖에 안 나와. 실제로 대진고, 대진여고 다 그래요. 진짜 대진여고도 레벨 3예요. 다만 레벨 2가 안 나와. 거기는 대진고, 대진여고 레벨 2가 안 나와. 레벨 3가 나와. 레벨 3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별로 안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한번 생각해봐. 수능 문제가 죄다 레벨 3야. 계산도 많아. 되게 부담스럽다니까. 그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1컷이. 막상 1컷 얼마 나오는지 알아? 80점 초반 나와요. 80점 초반. 대진여고만 해도. 진짜 그렇게 빡세게 나오진 않는다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공수2까지도 사실 레벨 3까지 마스터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겠어, 얘는. 그래서 여기는 좀 되는 친구들은 레벨 3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만약에 공수2 정리 잘 안 돼 있으면 레벨 2까지만 일단 가라고요. 레벨 2까지만. 난 이거 아직 기억 잘 안 나. 저기 레벨 1 주면은 다 풀려요. 대충 감 잡고 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레벨 2까지는 일단 좀 만들어 놓고, 되는 친구들은 레벨 3까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대수랑 이제 미적 1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일단은 조금 빡세면 레벨 2까지만, 완벽하게 잡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강건한 교재만 열심히 좀 풀면서 문제 풀어봐봐요. 지금 오늘 테스트 문제 다 레벨 2예요. 다 레벨 2예요. 자, 결론 무슨 뜻이냐면 오늘 레벨 2 푸는데, 시간 몇 분 들어갔어요? 6문제지? 몇 분 줬을 것 같아요? 한 문제당 1.5분 들어갔어요. 5분. 거기에 추가 시간 5분. 와! 이거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자,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갔는데 실수로 하나 틀렸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빡세게 하면은 지금 이게 1, 2월이 되게 중요해요. 1, 2월에 얼마나 빡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때 편해져요. 2학년까지 편해진다고요. 2학년까지. 지금 1, 2월 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할게. 겨울방학 때 다 열심히 할 것 같죠? 저 90%는 놀고 있어요. 진짜로. 다 열심히 할 것 같잖아. 90%는 놀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빡세게 달리면은 격차 그냥 확 벌려요. 진짜로. 그냥 내 인생에, 1, 2월은 없다. 그냥 이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면 제 나중까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뻘소리는 그만할게. 자, 힘냅시다. 아이고, 힘내요. 자, 그러면은 대수 레벨 3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하나만. 73번. 이거 하나만 좀 잠깐 풀어봐봐요. 73번. 응? 그럼 도라고 써야 돼. 얘는 라디아는 단위를 안 써도 되는데 도라는 단위를 꼭 써야 돼요. 그건 맞아요. 잘했어? 오케이. 72라고 해가지고 70이 라디안으로 표현된 건데 그러면은 그거 안 되지. 오케이.
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아우, 반지름이 1인 게 나와 있잖아요. 반지름 2를 최대한 써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디를 나타낼까요? 빗변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에서 놓고 보면은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 길이가 1일 때의 밑변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 길이가 1인 애를 찾아봐봐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을 때 높이만 가지고도 탄젠트 세타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힌트를 좀 간다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빗변 길이 1인 게 5b니까 5b분의 bq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그냥 bq랑 똑같아집니다. 5b 길이가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또 빗변 길이 2를 이용해서 본다면 5q 가지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b분의 5q. 그쵸? 그럼 5b는 또 1이니까 5q 길이가 지금 코사인 세타랑 똑같네. 그쵸? 자, 탄젠트 세타는 어디를 보는 게 좋아요? 밑변 길이가 1인 걸 잡아주면 되죠? 밑변 길이가 반지름인 상태를 잡아주면 되니까 5a. 그쵸? 그러면 5a분의 ap가 탄젠트 세타예요. (5a는) 1이니까 ap 길이가 탄젠트 세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왼쪽이 다 나온 거네. 그죠? (5q) 얘가 코사인 세타. AP 요게 어디 갔지? 탄젠트 세타. BQ 요게 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바뀐다. 자, 이게 신기하면 안 돼. 신기하면 안 돼. 요거 갖다가 쓴 거고. 요거 갖다가 쓴 거고. 요거 갖다가 쓴 거고. 그죠? 반지름이 1이니까 걔는 분모에 1일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진짜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응? 갔다. 근데 얘는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인 값을 못 구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세타 값은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치? 삼각 B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었어요. 그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쵸?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각도는 세타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들끼리 연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죠? 언제 했다고요?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그 중학교도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졸업고사 3-2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치? 최근에 한 거 아닌가? 최근에. 중학교 문제 이거. 지금. 중학교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 두 개 가지고 이 식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 식을.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 코사인 세타가 얼마,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감 좀 살리려고 하자고 한 거라서. 다 했네. 뿅! 열심히. 공부는 다 했어요. 해야 돼.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오늘 카이 테스트, 오늘 내용의 카이 테스트를 보지는 않고 사실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우리 월말 평가를 못 봐가지고 공소원 월말 평가를 내일 오전에 하하 간단하게 한번 좀 진행해 볼게요. 공소원. 이야, 부담스럽지 않게. 괜찮아. 편하게 내일 오전에. 그리고 내일 만약에 너무 많이 틀리거나 과제 제출도가 너무 낮으면 이번 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강제로 부를 거야. 나랑 공부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이야, 너무 좋다. 도저히 시간 안 되는 사람은 얘기하고요. 그래서 숙제가 너무 안 내 있거나 아니면은
네, 너무 많이 틀리거나. 괜찮아, 편하게. 자, 슬슬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1분만 좀 이따가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웠어. 그죠? 답 나온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구나. 뾰로롱. 그렇구나. 보통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찢어놓는 게 필요하고 코사인 탄젠트로 바꾸고 더 찢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는 사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인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바꿨구나. 사인이 약분하고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제곱 B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세 개가 다 같이 나오면은 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 다 몰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탄젠트는 웬만하면은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탄젠트가 약간 혼자 튀어요. 혼자 튑니다.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 쪽으로 바꾸면 좋고, 코사인, 사인만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다 한쪽으로 몰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앞으로 삼각비, 삼각함수 나오면은 탄젠트까지 섞여서 혼란스럽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꾸고, 탄젠트끼리만 남아있으면 걔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탄젠트로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섞여 있을 때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과 코사인 간의 관계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쵸? 6구 가지고 가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2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줘 봅시다. 그쵸?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 몰아버릴 수 있으면 탄젠트로 풀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코사인 사인으로 다 찢어볼게요. 왜냐면 무조건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괜히 탄젠트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자신 있으면 솔직히 이 문제는 탄젠트로 몰아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지금 섞어서 쓰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나는 분모가 싫어. 그럼 양변에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세타는 어차피 일사음면각이니까 제곱근해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루트 2 사인 세타. 그렇죠? 일단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탄젠트 바꾸라고요.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은 어떻게 돼요? 사인분의 1 곱하기 코사인분의 1.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인은 S로 쓰고 코사인은 C라고 많이 쓸게요. 만약에 각도가 다 똑같다면은, 그죠? 각도가 똑같다면. 근데 우리가 각도가 다른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왜? 그럼 미적분 투과해야 돼요. 각도가 다른 애가 딱 한 케이스 나오는데 그건 삼각함수 중반 이후부터 다음 단원에서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코사인 사인분의 이거 뭐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써도 되죠. 분모 문제에다가 코사인 곱해버리면 그러면 뭐 코사인 약분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1이구나. 사인 제곱분의 1이구나. 잠깐만. 이거 괜히 제곱근 씌웠는데? 어차피 사인 제곱만 알면 되잖아요.
그치? 아이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왜? 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쳐서 1이니까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남겨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써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우리 어차피 사인 제곱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사인 제곱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주면 사인 제곱 남겨서 3 사인 제곱이 지금 1이다.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지?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은 얼마? 3이구나. 3이구나. 괜찮아요? 3이구나. 자, 한쪽으로 다 몰아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서. 오케이. 자, 답은 3이에요. 3, 3, 3, 3, 3, 3. 3, 3, 3, 3. 오케이. 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제를 더 풀고 싶은데, 지금 이한 문제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삼각함수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삼각함수 정의. 자, 우리 삼각 B랑 삼각함수 절대 혼용하면 안 됩니다.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예요. 그죠?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 자, 이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 세변 길이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게 삼각 B인 거고, 자, 이 삼각 B는 어떻다? 엄청 좋다. 엄청 좋은데 문제가 뭐다? 세타가 예각밖에 못 쓴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한계점이에요. 우리가 지수도 원래 자연수만 쓰다가 실수까지 확장했죠. 왜? 아니, 쓸 수 있으면 사고를 좀 넓히는 용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각으로 확장 적용하다 보니까 삼각비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만든 게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삼각비의 확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까지? 일반각에까지 확장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자체가 달라요. 쟤처럼 직각삼각형에서의 어떤 길이 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얘는 아예 다릅니다. 이건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 맘대로 쓸 거니까. 원점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동경 위의 점 P점 사이의 관계. 사실 교육과정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럼 OP 사이 관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좌표평면상에 원점이 있다면, 그렇죠? 좌표평면상에 원점이 있다면 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이 아닌 다른 점 P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P점, 포인트 약자로 그냥 P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그때 1사분변 위에다가 P를 잡아봅시다. 원점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동경을 구해야 되니까, 동경이려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선 연결해줘야 되겠죠. 둘이 같으면 당연히 선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P점을 아무데나 잡았는데 1사분면에 잡아볼게요. 왜? 어차피 우리가 삼각비의 확장이잖아요. 그러면 확장이면은 원래 쓰던 건 그대로 다 돼야 되고, 딴 데서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사분면에서는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1사분면에서 삼각비를 가지고 나타내고,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을 연결했어요. 자, 반직선으로 연결합시다. 왜냐면 직선이면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반직선, 선분 또는 반직선. 자, 그럼 이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서 끼인각 세타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OP가 빗변 역할을 하죠. 이 OP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은 그러면 X좌표, Y좌표 제곱합 루트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똑같으니까 얘는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X, 얘가 Y.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럼 얘는 사인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여기서 한 것처럼 S자, 그쵸? R분의 Y, 그쵸? B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십자, 그죠?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그죠? 그래서 x분의 y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근데 그러면 삼각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저기서 길이는 r만 길이고요. x, y는 좌표예요. x, y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r은 길이라서 음수가 안 나오는데 x랑 y는 좌표라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사인의 정의는 필요할까? 자, 사인의 정의는 뭐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요. 길이분의 y좌표. 괜찮아요?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라고요. 정의 자체가.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아니 거리분의, 길이분의 x좌표라고요. 그렇죠. 원점에서의 거리분의 x좌표. 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렇죠. 요게 정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사분면상에 존재한다. 예각이죠. 예각. 예각입니다. 자, 세타가 90도에서 0도부터 90도 사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x, y, r 중에 음수가 있어요? 없죠. 1사분면이면 x, y 다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다 양수로 나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2사분면이면 어떻게 돼요? 2사분면이면 만약에 이런 점이죠. P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길이분의 y좌표, 그게 지금 사인 값이라고요. 양수겠지. 괜찮아요? 보는 양수. 그러면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얘는 x가 껴있는 애들만 음수가 되겠지. y는 양수, x는 음수. 아, 마이너스.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음수가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사분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거리는 지금 5가 되겠죠. 괜찮아요? 거리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값은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y좌표. 괜찮아요? 음수 나온다고요. 음수 나온다고요. 오케이. 음수. 자, 그러면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그죠? x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길이분의 x좌표. 음수지? 예, 음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요. 그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양수는 그죠? 3분의 3. 아, 둘 다 음수니까 양수로 나오는구나. 오케이. 마지막 4사분면에서는 몰라. 또 P점. 뭐 편의상 4,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거리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y좌표. 괜찮아요? 양수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그죠? 길이분의 x좌표. 또 양수가 나올 거예요. 잠깐. 4,3이 아니고 4,-3이지. 실수. 마이너스 3. 얘는 음수인데. 그쵸? y좌표 음수인데. 그쵸? y좌표 음수. 자, 그리고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 음수 나오네. 그쵸? 음수.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값은 1사분면에서는 양양양. 그쵸?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정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1사분면은 전부 양수니까 올,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싸. 그죠? 그 다음에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니까 탄.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코. 그래서 뭐 올사탄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외우래요. 얼싸안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얼싸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할 정도로, 그죠? 정석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부호 판정은 그냥 정의만 알고 있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죠? 정의.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인은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쵸? 요것만 알고 있으면 원은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삼각 B는 알고 있잖아요. 1, 4, 5면만 해놓고 써놓으면 맞아. 얘는 좌표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78번에서 한 문제만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 갈게요. 한 문제만. 자, 78번에서 사인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다 해요. 자, P점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P점, 3,4, 원점은 당연히 원점이겠죠. 거리는 지금 현재 5구나. 그쵸? 사인 세타. 세타는 지금 X축이 양의 방향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끼인가? 여기가 세타예요. 그래서 둔각입니다. 둔각. 자, 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y좌표.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각이 아닌 삼각 함수 값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맞아. 코사인 탄젠트까지 뽑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인은 길이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죠? 너무 쉽다.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쉬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길이분의 x좌표,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3분의 4. 그쵸? 자, 이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 정의를 자꾸 안 쓰는 친구는 삼각함수 정의랑 삼각비 정의를 혼용하면 안 돼요. 1, 4분면에서는 삼각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삼각함수정이랑 삼각비정의가 1, 4분면에서 똑같으니까. 근데 2, 4분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삼각함수를 삼각비로 구하려고 하면 이제 혼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이거 사인 세타 못 구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수선을 발을 내릴까? 그럼 직각삼평 나오네? 그럼 얘는 사인 값 얼마지? 여기서 B병원에 높이 하면 되나? 여기서 B병원을 높이 하면 되나? 여기 길이가 3인데? 그래서 5분의 4구나.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게 세타인데? 이게 세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5분의 4. 안 돼! 근데 왜 마이너스지? 이를 버린다고요. 괜찮아요? 정의대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삼각함수를 물어보는데 이걸 삼각비로 하려고 하면은 삼각비는 다시 한번 예각밖에 못 쓴다고요. 오케이? 그걸 갖다가 마치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막 3의 4제곱, 8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3의 6제곱, 나누기 3의 제곱하면 3의 602니까 3의 4제곱, 그래서 81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3의 0.5제곱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자연수가 아니네.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는 3의 0.5제곱? 그럼 루트 3이지 뭐 이러고 나와야 된다고요.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했는데 그걸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삼각함수를 기껏 일반각에까지 확장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예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삼각비로 판단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나갈게요. 미안. 너무 많이 떠들었지? 띠용!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나 누구랑 얘기했니? 땡큐. 오케이. 그럼 제자 여러분.